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생 상품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옵션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개념이죠. 바로 리스크 관리의 심장, 델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옵션을 팔아서 기분 좋게 프리미엄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초 자산 가격이 내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반대로 불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어떡하죠? 특히 옵션 매도 포지션은요, 손실이 정말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럼 이 엄청난 리스크 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첫걸음, 델타입니다. 델타는요, 우리가 지금 마주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뭐랄까 리스크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델타가 뭐냐?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초 자산 가격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의 변화, 민감도.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가진 주식 가격이 딱 1만큼 변할 때 내가 가진 옵션의 가격은 과연 얼마나 변할까? 바로 그 움직임의 비율을 알려주는 숫자가 델타, 이 그리스 문자 델타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콜옵션의 델타는 0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콜옵션은 주가가 올라야 좋은 거니까 델타도 같은 방향인 플러스 값을 갖는 겁니다. 반면에 풋옵션은 어떨까요?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델타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의 음수값을 갖는 거죠. 방향이 완전히 반대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개념은 이제 아셨을 테니 이제 직접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도대체 델타라는 걸 어떻게 계산해내는지 아주 간단한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아주 간단한 예시가 하나 있죠? 지금 주가가 20달러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22달러로 오를 수도 있고 18달러로 떨어질 수도 있대요. 이때 내가 가진 풋옵션 가치를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 옵션은 가치가 없어져서 0이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가치가 1이 되네요. 자, 이제 필요한 숫자는 다 나왔습니다. 이걸로 델타를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델타를 구하는 공식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직관적입니다. 분자에는 옵션 가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넣고 분모에는 주가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넣는 거죠. 즉, 주가 변동분에 대한 옵션 가치 변동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봤던 숫자들을 이 공식에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옵션 가치는 1과 0, 그러니까 변화폭이 1이죠. 주가는 22와 18이니까 변화폭은 4달러고요. 그럼 옵션 가치 변화폭 1을 주가 변화폭 4로 나눠주면 네, 0.25가 나오네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이 상황에서는 주가가 1달러 움직일 때마다 내 옵션 가격은 0.25달러씩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리스크가 딱 숫자로 계산되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계산한 이 0.25라는 숫자 있잖아요.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델타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델타는 고정된 상수가 아니에요. 주가가 움직이고 시간이 흐르면 델타 값 자체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자, 다른 예시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자, 여기 다른 풋옵션 예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옵션의 델타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0.4024가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올랐다고 칩시다. 풋옵션은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인데 주가가 오르니까 이 옵션이 이익을 낼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주가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델타가 마이너스 0.1667로 절대값이 확 줄어들었죠? 그럼 반대로 주가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제 이 풋옵션은 행사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델타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이제부터 주가가 1만큼 움직이면 내 옵션 가치도 거의 1만큼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거의 주식 공매도 포지션과 똑같아지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델타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처음에 리스크를 막으려고 취해뒀던 해지 포지션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델타에 맞춰서 내 해지 비율을 계속해서 미세 조정해주는 전략, 이걸 바로 동적 해징, 영어로는 다이내믹 해징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부지런해야겠죠?
자, 오늘 델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쭉 다뤄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딱 4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델타는 주가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의 민감도입니다. 둘째, 이 델타를 이용해서 가격 변동 리스크를 막는 델타 해징이 가능하죠. 셋째, 델타는 절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넷째, 우리는 동적 해징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4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델타, 즉 가격 변화의 속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시속 몇 킬로미터인지를 알려주는 계기판 같은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엑셀을 밟으면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그 가속도, 즉 주가가 변할 때 이 델타라는 속도 자체가 또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도 과연 있을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 다음 분석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